모의고사 5회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는 a-b가 6이고 b-c가 -2일 때 이 다음과 같은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우리가 요 y는 변형식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서 한번 출제를 해봤던 유형이라 얘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거고, 얘가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됐었냐면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의 형태로 변형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 각각의 값을 대입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a-b는 6이라 나와 있고 b-c도 -2, 결국엔 c-a 값을 찾아낼 수 있냐 이게 관건인데, c-a의 값을 찾는 방법은 위에 나와 있는 두 식을 연립을 해서 찾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둘을 더하시면 a-c가 4예요 라는 값이 나오고, 고로 c-a의 값은 마이너스만 붙어서 -4가 됩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2분의 1에 a-b가 6, 36 제곱해서 4, 16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28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까지 같이 넘어갈 건데,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얼마나 전개를 잘 할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기본기를 체크하기 위해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셋의 합이 4,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더한 게 3, 그 다음에 셋의 곱이 2예요 라고 나왔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을 전개해서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때는 얘네를 하나씩 다 전개하는 곱셈 공식을 우리가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요 세 수의 합이 4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요 묘태 나와 있는 식을 변형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를 각각 어떻게 변형을 하냐, 위에 더해진 값이 4예요 라는 게 나와 있으니 여기에서 x 플러스 y만 남겨놓고 z를 2항, 같은 방식으로 y 플러스 z만 남겨놓고 x를 또 2항, 그 다음 x 플러스 z만 남겨놓고 y를 또 2항을 해주면 각각의 괄호 안의 값을 얘네처럼 4-z, 4-x, 4-y의 꼴로 변형을 할 수가 있고, 고로 이 i의 값은 누구랑 같아지느냐, 4-z, 4-x, 4-y의 꼴로 바꿔주고 이 i를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네를 전개하는 방법은 x-a, x-b, x-c라는 우리가 곱셈 공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거 한번 적어보면 얘를 전개하는 공식이 x세제곱에 마이너스 뒤에 붙은 세수의 합에 x제곱, 그 다음에 둘씩 곱해서 x 마이너스 abc예요 라는 곱셈 공식이 하나 있었고요. 요대로 이 밑에 있는 i를 전개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가 4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x 대신에 4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개를 해보면 4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셋의 합 곱하기 4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xy, yz, zx의 4 마이너스 xyz입니다 라는 꼴로 전개를 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각각의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올 거다. 그래서 얘가 64, 합이 4였으니 얘도 4의 세제곱이 돼서 똑같이 64가 될 거고요. 이 친구는 3이니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2 해서 답은 10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까지는 당연히 맞았어야 되는 문제들일 거고,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의 인수를 찾으세요 라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얘네를 이제 인수분해해서 어떤 식이 나오는지를 보자 이건데, 우리가 얘처럼 4차, 2차 상수로 이루어진 꼴을 우리가 뭐라 불렀었냐면 보기차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x제곱을 보통 t로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했었다라고 해서 지금 이 문제까지도 사실은 너네가 기본기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x제곱 대신에 t를 집어넣으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고 이때 중요한 건 이 상태로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제곱과 여기 끝에 있는 상수항을 묶어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둘을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하면 중간에 얼마가 필요하냐? 여기에 플러스 8t 또는 마이너스 8t가 필요한데 이때 뒤로 나가는 i, 지금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t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언가를 더했으면 그와 같은 값을 뒤에서 똑같이 빼주셔야 하니 이 뒷부분에 있는 i가 반드시 뭐가 되도록 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가 되도록, 즉 음수가 될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8t를 쓴다 라고 하면 여기 뒤에 플러스 8t가 되면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인수분해가 될 수 없다 라고 해서 여기엔 반드시 플러스 8t 하고 뒤에서 마이너스 8t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t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9t. 그럼 아까 t가 뭐였냐? x제곱이었으니 원래의 값을 다시 집어 넣어주시면 얘가 9x제곱이 되면서요. 3x의 전체 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네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해서 즉 합차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인수분해를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고 해서 답은 다음 식의 인수를 고르세요 했으니 이 앞에 있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또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는 삼각형 세변 ABC라 할 때 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을 하고 삼각형 넓이가 36이면 A와 B를 곱한 값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밑에 나와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정리해서 왼쪽으로 넘겨주면 A제곱 B 해서 는영 이런 꼴이 나오고 이게 지금 A와 B와 C가 전부 다 3차이기 때문에 특정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A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맨 처음 A 세제곱, A 제곱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두 개 해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B 플러스 C A 제곱이 되고요. A가 하나씩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둘이라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A로 묶이고 나머지 A가 없는 친구들을 하나에 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넣을게요. B세제곱에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뒤쪽에 있는 아이를 먼저 인수분해를 할 거라 이렇게 두 개씩 알맞은 애들끼리 묶어서 정리를 하면 B제곱에 B-C가 되고 B 플러스 C가 되고 마이너스 C제곱에 B 플러스 C라는 모양이 되면서 B 플러스 C라는 공통인수가 생겨서 모양이 잡힐 거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A 세제곱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제곱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A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는 0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둘둘 다시 한번 공통인수 있는 아이들끼리 묶어주면 A 제곱으로 묶이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이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고 얘네의 공통인수가 다시 생겼으니까 다시 묶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럼 당연히 두 개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니까 자 앞에 있는 게 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A는 B 플러스 C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삼각형 ABC라고 했기 때문에 삼각형 결정 조건에 의해서 한 변의 길이는 당연히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해. 그래서 얘네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랑 같아지면 된다? C제곱과 같아진다. 결국엔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삼각형의 모양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빗변의 길이가 C니까 여기가 C, A, B 이런 꼴로 생긴 삼각형이란 뜻이고요. 삼각형의 넓이가 36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AB가 36, 고로 AB는 72가 됩니다. 라고 해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던 AB의 값은 72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는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일 때 어쩌고저쩌고 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를 다 봤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진지 안 갖는지를 보고 싶대요. 이 얘기는 이 방정식에 뭘 풀어보란 얘기냐면 당연히 판별식에 따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보자는 거니까 위에 있는 아이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당연히 뭘 가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될 거고 만약에 판별식을 찾았는데 0이 됐다 그럼 당연히 중근 하나를 가질 거고 그 다음 만약에 0보다 작더라 그럼 이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니까 우선은 정리를 해서 판별식에 먼저 넣어볼게요. 그럼 얘를 먼저 왼쪽으로 다 정리를 해보시면 a-b의 x제곱에 2로 묶이고 b-2cx에 2c-a는 0, 2라는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얘를 판별식에 넣어보시면 우선 가운데 x 앞에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에 넣을게요.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기억. EC, B, A 순서대로 크기를 갖는다 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B-EC라는 아이는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당연히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제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A-B라는 아이는 A가 B보다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당연히 양수네. 그 다음 EC-A 누가 더 크냐면 A가 더 크대요. 그럼 EC-A라는 값은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음수가 나오고요. 결국에는 기억에서 그래서 뭐냐 이 판별식을 봤더니 모양이 0 이상의 양수 또는 0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양수 곱하기 음수가 돼요. 그럼 얘네 둘이 만나면서 당연히 플러스 되니까 0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기억은 올바른 거. 그 다음 니은을 보시면 니은에는 B는 EC일 때 중근을 갖냐고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구해놓은 판별식 B 자리에 EC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판별식의 모양이 0이 되고 B 자리에 EC 들어가서 지워지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C에 EC-A가 되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면 EC-A의 제곱이 돼요. 그럼 어떤 수의 제곱을 했으니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면 0이랑 같을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중근을 갖는다가 아니라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해서 얘는 틀립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 디귿은 A, B, C 순서대로 간대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B-EC의 제곱 당연히 0 이상. 그 다음에 A 빼기 B는 A가 B보다 작으니까 음수. 그 다음에 EC 빼기 A는 이번에는 C가 더 큰데 그거의 2배에서 A를 빼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기억과 마찬가지로 판별식에 집어넣으면 자, 양수 빼기 음수 곱하기 양수예요. 그럼 얘네들 만나서 얘도 당연히 0보다 크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아니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해서 답은 기억 하나만 맞습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유리수 A, B일 때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은 1-2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개수와 상수가 유리수라고 했으니 한근이 1-루트이면 당연히 다른 한근이 얼마가 나올 걸 아냐면 1 플러스 루트 2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A, B를 찾아줄 건데 자, 첫 번째 그럼 위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해볼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요. 2분의 A 이게 이 둘을 더한 2와 같다. A는 빼기 4.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의 곱을 구해보면 A분의 C가 될 거고 2분의 B-1이 1-2 해서 1이 나오고
해서 b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a, b의 값이 나왔으니 이 두 값을 밑에 있는 다른 방정식에다 그대로 넣어주면 x제곱에 b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4 이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한대요. 그럼 당연히 두 근의 합은 얼마? 1, 두 근의 곱은 빼기 4가 된다. 그럼 얘네를 이용해서 차의 절대값을 찾으세요. 절대값 구하려면 우선 제곱을 먼저 구하고요. 제곱을 구하는 식은 다 알죠? 합의 제곱에 4알파 베타를 빼시면 되고 그러면 합이 1, 마이너스 4, 그럼 플러스 16 해서 차의 제곱이 17이 나온다. 그럼 결론은 알파 베타의 절대값의 값은 요 놈의 루트 씌운 값이 될 거다라고 해서 답은 루트 17이 나옵니다. 자, 이제 7번부터 볼게요. 자, 7번 문제 유형은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3차식 fx에 대해서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 f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요 세 개의 식을 다시 한 번만 좀 써볼게. 그럼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 f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자, 얘네 얘기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랑 계산이 돼서 나오는 요 값이랑 어떻다 같다라고 써져 있는 거라 이 공통된 아이들의 모양을 뭐라 쓸 수 있냐면 fx는 x라고 써지는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와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왜? 알파를 넣으면 이 모양, 베타 넣어도 만족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 넣어도 만족합니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셋의 공통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fx가 3차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색은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만 갖고 끝나는 거야. 그럼 모양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 모양을 잡기 전에 우선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요걸 먼저 좀 찾고 갈게요. 자, 합은 1이고 곱은 마3인 거 알 거니까 자, 합이 1인 거 알아. 그럼 결국에 요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와 베타와 1이 됩니다 라는 뜻이 되니 식을 뭐라 세우냐? fx는 x 라는 아이의 모양을 왼쪽으로 가지고 와서 빼기 x는 0이라고 잡으면 이거의 세 근이 알파랑 베타랑 1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3차 방정식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당연히 최고차항계수 있어야 되니까 k 붙여주고 세근이 알파 베타 1이에요. 그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네를 다 전개를 할 때 어떻게 풀냐면 여기에 있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애는 아까 맨 처음에 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죠. 그럼 결국에 얘를 인수분해 했다라고 치면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은 x-알파랑 x-베타를 곱한 건 얘랑 모양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꼴로 생긴 거고 뒤에 x-1이 더 있습니다 라는 힌트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저 k는 어떻게 구하냐면 문제에서 f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75라고 줘서 얘를 이용해서 k를 구하실 거예요. 그럼 아까 알파 베타 얼마였냐면 마3이었거든. 그럼 f 마3이 마이너스 75라는 뜻이니까 그대로 x자리에 마3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얘가 f 마3 플러스 3은 k에 마3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75 플러스 3 마이너스 72는 3 지워지고 마이너스 36k가 되고요. 해서 k는 2. 그럼 k는 2면 이 중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예쁘게 쓸 수가 있죠. fx 빼기 x는 2에 x제곱 빼기 x 빼기 3 x 마이너스 1로 생겼다. 그럼 결국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3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에 있는 x자리에 3을 집어넣어 주시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f3 빼기 3은 2에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답은 15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의 공통된 모양을 가지고 fx라는 모양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fx가 이번에 2차식이래요. 2차식인데 얘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남는데, 자,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이 뭐였냐면, 자, fx를 만약에 x 빼기 알파로 나눠요? 그럼 당연히 몫이 생기고 여기서 나머지가 생길 건데, 지금 여기에서 나눠주는 식이 1차기 때문에 이때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상수 나머지를 한 번에 구하는 건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 r만 구하고 싶으니 여기가 통째로 지워질 수 있는 x값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f알파는 하면서 얘가 지워지고 나머지가 됩니다 라고 써지는 게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한다. 그럼 x에 3을 집어넣어서 f3을 찾아주면 그게 나머지예요 라는 게 나머지 정리의 개념인 거라, 이 8번 문제를 풀 때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로 나눠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2가 남았대. 그 얘기는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x에 1을 집어넣어. 그럼 여기 1 들어가면 f0이 될 거고 그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게 첫 번째 힌트. 다음 두 번째는 xfx는 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얘기는 뭘 뜻하냐? 나머지가 뭐다? 0이다. 또는 이 아이는 얘네를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라는 뜻과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나머지가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방금 한 것처럼 얘네도 얘네가 0이 되는 x값들을 집어넣으면 그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에 마1도 한번, x에 4도 한번 대입을 해봐요. 자,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 마1이 0이 될 거고, 그래서 f 마1이 0이 입니다 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얘도 4도 집어넣으면 4F4는 0. 그럼 F4도 0이 나오네. 그럼 얘네 둘을 통틀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아까 왼쪽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2차식이었어요. 얘가 x자리에 마1 넣고 4 넣으면 0이 된대요. 그 얘기는 fx는 반드시 마1과 4를 근으로 갖고 있는다. 또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2차식 fx의 모양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 a를 구하는 건 요 1번에서 얻어놓은 힌트를 대입하시면 a가 나오겠죠? 그래서 x에 0을 집어넣어 보면 0 들어가서 마이너스 4a가 되고 요 놈이 막 2다. 그래서 결국은 a는 2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fx의 모양이 완벽히 나오죠. 2분의 1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로 생겼습니다. 전개할 필요는 굳이 없고,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건 fx를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 얘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를 찾아주세요. 이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f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식에서 f-2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해서 답은 3이 됩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금 7번부터 3차, 2차, 이번에 9번은 1차식으로 가는 문제인데, 그럼 얘도 여기에 있는 1차식의 모양을 잡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1차니까 ax 플러스 b가 될 거고, 문제에서 1차 이하가 아니라 1차식이라고 됐기 때문에 단 x 앞에 있는 a는 0이면 무조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얘 모양을 잡고 하나씩 넣어서 풀면 되기는 하는데, 얘를 그냥 단순하게 집어넣어서 푸는 것보다는 뭐가 좋냐면, 처음에 볼게 나와 있는 식에서 x자리에 0을 한번 넣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f0이 하나씩 지워져요. 그래서 f0이 4라는 값이 나오고, 이 얘기는 위에 우리가 잡았던 1차식의 상수항이
4예요 라는 힌트를 얻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양을 얘처럼 B 자리에 4를 집어넣고 대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라 저렇게 놓고선 이제 그 다음 식에다 그대로 대입만 해볼게요. 그럼 fx 자 대입하면 ax 플러스 4 플러스 fkx 했으니까 kx x자리에 집어넣으면 akx 플러스 4는 x자리에 2x, 2ax 플러스 4 하고 더하기 4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양쪽에서 4들이 다 지워지고요. 남은 걸 왼쪽으로 다 가지고 와보면 ax로 묶이고 얘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2ax 이렇게 돼. 그러면 얘가 0이거나 a가 0이어야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a는 0이면 안 돼. 그럼 결국은 k-1이 0이 돼야 하니까 k는 1이 됩니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답은 아까 F형 4였죠. k 1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5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를 볼 텐데 10번 문제는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죠. 우리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을 분해 뭐 ax 더하기 by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 요 식이 xy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근데 얼마의 값을 갖는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얘를 는 k라고 잡고 풀었고요. 얘를 잡고 풀면 자 ax 더하기 by 플러스 3은 k의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라는 모양으로 정리가 되고 얘가 누구에 관계없이 xy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 해요. 그 얘기는 얘가 xy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얘네를 왼쪽으로 넘겨서 xy 있는 아이들끼리 정리를 해줘 볼게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xy에 관계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얘네가 다 뭐가 돼야 돼? 당연히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다 0이 됩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갈게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k는 얼마? 마3. 자, k가 마3이니까 각각 얘네가 0이 될 때도 k에 마3 들어가면 b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 a 빼기 k도 0이어야 하는데 k가 마3이니까 집어넣으면 a는 마3. 그래서 결국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지금 1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하나 있는데 이 직육면체를 조각조각해서 12조각으로 잘라놓은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에 이 12조각으로 잘랐는데 이 중에서 부피가 똑같은 게 4개가 있는데 부피가 18인 도형이 4개가 있더래. 그럼 여기에서 제가 똑같은 부피를 갖고 있는 애가 누군지를 다 그림을 보고 유추하세요. 이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 12개의 부피를 다 더하는 거나 얘 전체 부피는 어떨 거야? 값이 같을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전체 부피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럼 왼쪽에 있는 아이의 전체 부피를 좀 구해보면 당연히 가로, 세로 곱하고 높이 곱하는 거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에 a 플러스 2b가 될 거고 얘는 a제곱에 2ab의 플러스 b제곱에다가 a 플러스 2b 곱하는 거니까 a 세제곱에 그 다음에 2a제곱 b에 2a제곱 b에 4ab 제곱에 ab 제곱에 2b 세제곱이 나와요. 자, 그럼 얘네는 a 세제곱에 4a 제곱 b에 5ab 제곱에 2b 세제곱이 나온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왼쪽에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면 a 세제곱이라는 부피를 갖고 있는 아이가 몇 개? 1개. 그 다음에 a 제곱 b라는 부피를 갖고 있는 조각이 몇 개? 4개. 그 다음에 ab제곱이라는 부피를 갖고 있는 조각이 5개, b세제곱이라는 부피를 갖고 있는 애가 2개가 됩니다 라고 해서 총 12개의 조각의 합이 이 아이의 부피가 됩니다 라는 식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 부피가 18인 도형이 총 몇 개 있다고 했냐면 4개가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부피를 4개 갖고 있는 게 누구야? 여기 중간에 있는 a제곱 b라는 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a제곱 b라는 부피를 갖고 있는 애가 하나당 부피가 18이 됩니다 라는 뜻인 거고요. 18이 소인수분해 되면 3의 제곱 곱하기 2. 문제에서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a, 제곱 붙어있는 a가 3, b는 2가 됩니다 라고 해서 a, b의 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럼 얘 가로가 5, 얘도 5, 얘는 7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부피는 얼마가 되냐면 5 곱하기 5 곱하기 7 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올바른 답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12번을 보도록 할게요. 12번이 지금 푸는 10, 11, 12 이 세 문제 중에서는 사실 가장 난이도가 있는데 이 문제는 뭐라 나와 있냐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하나 있더래. 근데 얘가 K에 관계없이 항상 L과 M이라는 직선과 뭐 하냐면 접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접한다 그러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라 얘기하니 당연히 둘의 교점이 몇 개가 생긴다? 한 개가 생긴다. 그래서 두 함수를 같다라고 놨을 때 판별식이 0입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라는 건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2차 함수는 나와 있는데 L과 M이라는 직선이 어떤 모양인지를 주질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처음에 접근하실 때 L과 M의 모양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 놓을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직선을 AX 더하기 B라는 꼴로 잡고 얘랑 접할 때 A, B가 얼마 나오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직선이 알아서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처음에 할 건 얘네 둘이 서로 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돼? 교점이 한 개가 된다. 즉 둘이 같다라고 먼저 놓고 풀겠죠? 둘 같다라고 놓고 정리를 좀 해보면 양변에 2K를 곱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2K 곱해주면. 그럼 얘네가 뭐에 관계없다 그랬어? K에 관계가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선은 얘네가 뭘 가질 거냐면 교점 한 개 가지니까 판별식이 0이에요 라는 걸 이용하자 했으니까 좀 더 예쁘게 다 한쪽으로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2K로 묶이고 2-AX 플러스 4K 제곱에 마이너스 뭐 2KB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가 서로 접하니까 얘의 판별식이 뭐가 된다? 는 0. 그럼 얘도 x 앞에 계수 짝수니까 짝수 공식이 넣을게요. b' 제곱하면 k 곱하기 2-a를 제곱하는 거라 k도 제곱하고 2-a도 제곱하고 b'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이거가 정리가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에 관계가 없다 그랬냐면 K에 관계가 없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K에 관한 항등식처럼 K로 묶어서 푸셔야겠죠? 근데 얘가 K에 관한 몇 차냐면 2차기 때문에 모양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지금 상수항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거든? 만든 다음에 둘 다 0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처음 K제곱 들어가 있는 게 여기 2-A의 제곱이랑 여기 빼기 4니까 정리해서 넣으면 4-4A 플러스 A 제곱에 너무 조그맣게 썼죠? 조금만 더 크게 다시 2-A 전체 제곱하면 4-4A의 A 제곱에 여기 빼기 4 그 다음 K 하나 있는 거 그럼 얘밖에 없네 2B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각각의 괄호가 다 0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나와? B가 0이라는 게 나오고 앞에선 누가 나오냐면 4가 지워지면서 A제곱 빼기 4A가 0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A로 묶어주면 A 값이 얼마랑 얼마 나오게? 0 또는 4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너무 좁으니까 옆에 다시 써줄게요. 그럼 결국엔 A가 0이고 B가 0인 거 하나 0인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얼마고 4고 B가 0인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직선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직선 뭐라 잡았어? y는 ax 플러스 b라고 잡았으니 둘 다 넣으면 이 직선은 y는 0이라는 선이 되고요. 얘는 y는
4x라는 선 두 개가 만들어져서요. 각각이 하나는 L, 하나는 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이제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서 넓이를 좀 구해주래. 그래서 보면 처음에 y는 0이라는 선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냥 x축이에요. y는 0, 이게 y는 0. 그 다음 여기 y는 4x라는 아이는 당연히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생기겠죠? 그래서 얘가 y는 지금 4x. 그 다음 뭐랑? L과 M과 X는 4로 둘러싸인, 그럼 X는 4는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생겼을 거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딱 봐도 밑변의 길이는 얼마? 4.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 X가 4라고 했으니 이 점의 좌표는 Y는 4X 위에 있는 점이 될 거니까 대입해주면 4,16이 나와서 이 높이가 16이 돼요. 그래서 요만큼 길이 16. 그럼 넓이는 구할 수 있죠? 넓이는 2분의 1에 4 곱하기 16입니다. 라고 해서 32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13번 문제를 보시면 13번 문제는 이렇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이차함수와 y는 ax라는 1차 함수의 교점을 각각 a와 b라 할 건데 이 교점 a, b에 대한 성질이 뭐가 나와 있냐면 이 AO는 BO, 즉 AO 길이의 2배가 BO가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와 B의 좌표를 알지 못하니까 우선은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A와 B의 좌표를 그냥 문자 하나씩 잡아볼게요. A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 B의 X좌표 이렇게 베타 이렇게 잡을게. 그러면 여기에서 저 알파 베타라는 거는 뭐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와 Y는 AX에 뭘 구하는 거냐면 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가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같다라고 놨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됩니다. 이 얘기겠죠? 그럼 결국에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니까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럼 두 근의 합이 A,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뭐가 나오냐? AO와 BO의 길이의 비가 얘 2배가 BO가 돼요. 이 얘기는 AO 대 BO가 뭐 1대 2가 됩니다 라는 뜻이 될 거고 그 얘기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2가 됩니다 라는 뜻과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요만큼과 요만큼 즉 알파와 베타까지의 거리의 비가 1대 2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그림상에서 지금 알파를 어디에 잡았냐면 0보다 왼쪽에.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근 알파, 베타 중에 알파는 0보다 뭐 해야 하냐면 작아야 하고요. 그 다음 베타는 0보다 커야 해요. 그럼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다고 했냐면 절대값 알파 대 절대값 베타가 1대 2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지금 알파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야. 그쵸?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빼기 알파. 얘는 베타. 이게 1대 2가 되고 즉 베타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알파가 됩니다. 라는 식이 하나 더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식을 계산을 해서 A 값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계산하는 법은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2알파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래서 알파는 풀마 루트 2가 나오는데 알파의 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만 가능해요. 그래서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2. 그렇다면 베타의 값은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에 들어가면 2 루트 2가 되겠네 해서 둘의 값이 다 나오면 둘의 합을 통해서 A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둘이 더해서 그냥 루트 2가 되고요. 이게 A가 됩니다. 라고 해서 답은 루트 2. 그래서 여기까지가 함수 문제였으면 지금 14번, 15번은 복수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14번 같은 문제는 사실은 뭐를 하면 되냐면 복수수 Z, 켤레 복수수 Z 봐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해요? Z를 A 더하기 BI로 놓고 시작을 하죠. 그럼 대신에 A 더하기 BI로 놨을 때 단 여기에서 A와 B는 뭐여야 하냐면 실수입니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럼 Z가 A 더하기 BI면 당연히 Z반은 A-BI일 거는 알 거니까 자, 이제 기억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봐봅시다. 기억 보면 Z랑 Z바를 곱한 게 0이래요. 그럼 둘을 곱해볼게요. A 더하기 BI랑 A-BI를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오고요. 얘가 0이 된대. 그럼 제가 아까 A와 B 뭐라 그랬어? 실수일 거라고 했으니까 제곱을 해서 더한 게 0이 되려면 실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는 제곱해서 더한 게 0이려면 A와 B는 다 뭐일 수밖에 없냐? 0일 수밖에 없다. 고로 Z는 0 더하기 0y니까 0이 돼야 됩니다. 해서 얘는 맞아요. 그럼 이제 니은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을 만족하는 복소수 Z는 무수히 많다. 그럼 얘도 똑같이 Z 자리에 넣어볼게. A 더하기 BI 제곱에 A-BI를 제곱을 해보면 A 제곱에 2ABI의 마이너스 B제곱 되고요. 뒤에 있는 i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이 되고 싶대. 이렇게 하면 지금 허수 부분이 지워지고 남은 게 2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된대요. 자, 이 얘기는 A제곱과 B제곱이 뭐하기만 하면 같기만 하면 무조건 Z는 되는 거. Z 곱하기 Z반은 아니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값이 같은 건 정해져 있는 개수가 아니라 엄청 많죠? 제가 A를 뭐 3이라고 하면 B는 3도 되고 마삼도 되고 그때 A는 또 뭐 2분의 1이면 다른 값도 다 되고 하니까 복소수 Z는 무수히 많다? 얘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 그럼 Z 더하기 Z바가 0이라고 했으니까 둘을 더해보면 얘도 허수 부분이 지워지고 2에 2가 나오고 이게 0이래. 그럼 당연히 A는 0이겠지. 그러면 Z가 어떻게 생기냐? 0 더하기 BI니까 BI 꼴로 생겨서 언뜻 보면 순허수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때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A, B는 실수라고만 했잖아. 그럼 여기 B 자리에 모두 들어갈 수 있냐면 0이라는 값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B가 0이 되면 Z가 뭐가 돼요? 0이 돼버려요. 그럼 걔는 순허수가 아니라 뭐가 돼? 실수가 돼요. 그래서 이때 Z는 BI 했을 때 순허수가 되려면 B는 0이 아닌 실수예요 라는 말이 써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그런 말이 전혀 없어서 Z는 순허수 틀려. 그래서 Z는 BI 꼴이지만 B가 뭐일 때는 0일 때는 Z가 0이 될 거라서 즉 실수가 될 거기 때문에 디귿은 말이 틀립니다 라고 해서 답은 기역, 니은 두 개만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복소수 문제를 하나 더 볼 텐데 이제 15번 문제를 보시면 Z가 하나 나와 있고 이 Z에 의해서 뭐 W1, W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얘를 뭐부터 시켜야겠어? 실수화를 먼저 시켜야겠죠? 그럼 위아래에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실수화를 좀 시켜보면 밑에는 루트 6의 제곱 6 마이너스 64i 제곱이니까 플러스 64가 나오고 위에는 8루트 6에 그 다음에 64i에 플러스 6i에 마이너스 8루트 6이 나오면서요.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70분의 70i 하면서 그냥 i만 동그라미 남아. 그럼 Z가 i라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제 W1이랑 W2의 값을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 W1부터 얘는 루트 2분의 Z가 i니까 Z바는 누가 되겠어?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럼 여기 Z바 대신에 마이너스 i 넣고 1 플러스 i 그러면 전개해보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 곱하기 i 먼저 할게요. 1 되고 마이너스 i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W1. 그럼 W2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Z 더하기 1 그랬으니까 i 더하기 1. 얘는 지금 전체 켤레 복소수가 씌워져 있는데 전체 켤레 복소수 씌워져 있을 땐 우리가 따로따로 켤레 복소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켤레의 성질을 배우죠. 그래서 얘는 Z바 더하기 1의 켤레 복소수랑 똑같아. 근데 1은 실수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도 얼마다? 자기 자신일 거야. 그래서 Z바 마이너스 i 그냥 뒤엔 플러스 1. 위에는 i에 루트 3 마이너스 i가 되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요. 그럼 얘는 분모를 정리하시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라는 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W1이나 W2나 엄청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모양들이에요. 그럼 저 W1은 루트가 분모에 있고 i에 1-i가 있다. 쟤는 뭐부터 해봐야 되냐면 자 W1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 우선 첫 번째 지금 W1이 뭐가 됐냐면 루트 2분의 1-i가 됐죠? 자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제곱을 해보면 2분의 1-i의 전체 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풀리고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i만 남아요.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된대. 그럼 i든 마이너스 i든 몇 제곱을 해야 플러스 1이 나왔었냐면 얘를 제곱한다고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진 않죠? 얘를 4제곱하셔야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얘네를 이렇게 4제곱을 해요. 그러면 W1의 8제곱이 뭐가 되냐면 1이 됩니다 라는 성질을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이게 W1의 특징. 자, 그 다음 두 번째 W2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 얘가 훨씬 중요한데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사실 얘가 오메가라는 뒤에 고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도 어지간히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양변에 우선 제가 2를 좀 곱해보고 얘를 그냥 제곱하고 세제곱해보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얘의 모양을 뭘 볼 거냐면 양변에 2를 곱하고 1을 좀 넘길게요. 하고선 양변을 제곱을 해보시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4 제곱에 그 다음에 4 그 다음 1하고 빼기 3 이렇게 나오면서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4로 나뉘어지면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봤냐면 오메가 할 때 진짜 많이 본 모양이라 얘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라고 써져 있는 모양이랑 같거든? 그럼 얘는 앞에 뭘 곱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양변에 이렇게 곱하면 얘가 뭐가 돼? 세제곱 빼기 1은 0이 됩니다 라고 해서 얘가 1이 됩니다 라는 성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실 꼭 이렇게 정리 안 하고 얘를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봐도 사실 같은 모양이 나올 건데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오메가 문제를 풀 때도 얘처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는 근을 주고 다음 보기 중에서 올바른 걸 고르세요. 이런 형태들의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뭐를 좀 정리해두면 좋냐면 옆쪽에 이 근의 모양이 나중에 뒤로 가면은 워낙에 많이 나와서 보이긴 하겠지만 자, 한 근이 만약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요 루트 앞에는 사실 켤레근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얘의 세제곱은 무조건 얼마냐면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 근이 2분의 1 풀마 루트 3i로 나온다. 얘는 세제곱하시면 무조건 마 1이 나와요. 그럼 규칙이 뭐냐면 루트 3i가 붙어 있을 때의 특징인데 여기가 마 1이면 세제곱하면 플러스 1 반대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 1이면 세제곱한 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해서요. 요거를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나올 거라 기억을 좀 해두시면 편하고 아닌 경우에는 뭐 여러 번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거라 요 두 가지의 특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따로 좀 적어놓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얘네를 동시에 값이 같게 해주는 백이하의 자연수 얘는 8제곱 할 때마다 1이 되고 얘는 세제곱을 할 때마다 1이 된대요. 그럼 얘네 둘의 값이 같아지려면 뭘 골라야 돼?
8과 3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되니까 24의 배수가 몇 개인지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100 이하의 24의 배수는 몇 개 있냐면 총 4개 있죠. 그래서 답은 4개. 자, 이제 16번. 16번은 사실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맞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얘는 복소수에서 우리가 배우는 성질 중에 저희처럼 나누기를 했는데 앞쪽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분모와 분자의 부호가 어떻게 됐냐면 분자는 양수, 분모는 음수가 됩니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원래는 분자는 0이어도 되나? 여기서 0이 아닌 실수라고 줬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번외로, 자, 만약에 둘을 곱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죠? x랑 y가 이때는 둘 다 음수가 됩니다. 이때도 둘 다 0이어도 상관은 없으나 만약에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으면 는 빼고 풀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가서 얘는 그러면 이렇게 돼서 x는 양수고 y는 음수였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i는 얘네가 값이 같습니다. 친절하게 실수랑 허수 부분 나눠서 줬거든? 그럼 결국엔 실수 부분끼리 값이 같다. 얘가 3이랑 같으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2랑 y 제곱이랑 같으면 되고, 그럼 위에 있는 거를 풀어주면 2x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 되니 인수분해가 되어서 x 빼기 2에 2x 플러스 3은 0이 나와요. 그럼 x는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데 아까 x는 0보다 뭐하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2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밑에 있는 i도 한쪽으로 모아서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y 플러스 2에 y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오는데 0보다 뭐 해야 돼? 이번에 y는 작아야 해. 그래서 1이 안 되고 마이너스 2만 됩니다 라고 해서요, 문제에서 원하는 x 플러스 y의 값은 0. 그래서 16번은 기본적인 문제니까 꼭 나오면 맞추도록 하고, 그 다음에 17번, 18번이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가 인증평가 때 사실 한 번씩 다 풀어봤던 문제거든요. 17번 같은 경우는 f-1은 3이고 f0은 10일 때 얘를 x 더하기 1의 제곱 2차식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똑같더래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지금 몇 차야? 나누려고 하는 애가 2차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나머지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나누는 애보다 차수가 낮은 1차 이하가 돼야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머지의 모양을 1차 ax 플러스 b라는 꼴로 잡고 문제를 풀었었어요. 근데 얘는 얘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똑같다 했으니까 목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fx를 보면 이 두 번째 줄을 가지고선 그래서 검산식을 세워보시면 fx는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목도 누가 돼? 얘랑 모양이 똑같아. ax 플러스 b에 나머지도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나머지 정리 문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을 넣고 시작이다 했으니 y를 넣어봐요. 그럼 날라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면서 문제에서 준 힌트 얘가 3이래. 그럼 여기서 b는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3이 나와서요, 여기에 나온 요 식을 요 첫 번째 검산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요. 그럼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ax b 자리에 a 플러스 3 써주시고요. 뒤에 ax에 얘도 b 자리에 a 플러스 3 써주고 나면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기 목세 자리에 있는 i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해야 돼서 얘를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좀 a로 묶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얘를 잘만 정리하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식이 모양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만 정리한 다음에 뭐 해보면 되냐면 그냥 그대로 전개를 시켜봐요. 그러면 fx는 a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고 3에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fx가 문제에서 3차식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 3차식을 3차로 나눴을 때 얘가 뭐냐면 이 a가 몫이 될 거고 이 뒤에는 이 2차가 통째로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나머지 rx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B 자리에 A에 관한 식을 대입을 해서 바로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한 번에 나오게끔 식을 정리해 주는 게 포인트고 그럼 여기서 rx는 뒤에 있는 요놈이니까 우리가 이제 r1만 구하면 되거든요. r1 구하려면 x자리에 1 넣으면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아직 a를 몰라. 그럼 이 a는 어떻게 구하냐? 문제에서 준 두 번째 힌트 f0은 10입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a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 여기에 이제 x자리에 0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f0은 a 3 a 더하기 3 나오고요. 이게 10이래요. 해서 a는 2가 나오고 고로 rx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 여기 a 자리에 2만 넣으면 되니까 3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2x 플러스 5의 꼴로 생겼습니다. 굳이 전개 안 하셔도 돼요. 우린 뭐만 알면 되니까 r 1만. 그럼 답은 19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형태로 푸는 게 18번이라 18번 문제도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 그랬으니까 얘도 얘 갖고 뭘 세우냐면 아까 푼 순서랑 동일하게 갈 거야. 첫 번째는 검산식을 세워요. 얘는 몫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qx라고 잡고요. 이렇게 세워요. 그 다음은 아까 그 다음 뭐 했어? 얘가 0이 되는 x값 집어넣어서 풀었으니까 이번에 18번에서도 얘가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x에 3을 넣어요. 그럼 3의 n제곱에 9-3a 플러스 b는 0이 되고 얘도 0이 돼버리네. 0. 그러면 여기에서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3의 n제곱은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결국에 얘가 0이 돼야 하는 거니까 9-3a 플러스 b가 0. 고로 b는 3a-9가 됩니다. 그럼 아까 어떻게 했어? 이렇게 b를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했으면 그대로 넣어야죠. 그래서 식이 변형이 된 게 xn에 x제곱에 마이너스 ax에 b자리에 3a-9를 넣어주시고 그대로만 쓰세요. 그럼 아까 이 다음에 또 뭐 했냐면 방금 풀었던 17번 문제도 여기 있는 부분을 인수분해 했었거든? 그럼 얘도 똑같이 얘를 좀 인수분해를 해요. 이렇게 둘둘 묶으면 인수분해가 좀 되거든? 그러면 xn에 이렇게 둘이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고 가운데 있는 거 두 개가 a로 묶이면서 x 빼기 3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될 거고 그러면 이 왼쪽에 있던 모양이 x-3으로 공통인수 묶이고요.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a가 되고 우변은 뭐 그대로 있겠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은 모든 항에 뭐가 있어요? x 빼기 3이 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지우고 난 다음에 x 대신 한 번 더 3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아직도 q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x에 3을 한 번 더 집어넣으면 3의 n제곱에 6-a가 되고 얘는 다 없어지고 3의 n제곱만 남아요. 그럼 이렇게 둘의 값이 같아지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될까? 1이 돼야겠죠? 그래서 6 빼기 a가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a는 얼마? 5.
A가 5면 아까 우리 B 구해놨죠? 3A-9니까 B는 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1이에요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17, 18번은 워낙에 기출에 자주 나오니까 꼭 한 번씩 다시 풀어보세요. 자, 이제 19번 문제를 볼게요. 19번 문제도 방정식 문제라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인데 이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 우선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기 때문에 얘네를 대입을 해서 모양을 잡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좀 집어넣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1만 오른쪽으로 넘겨서 양변을 뭐 해볼 거냐면 제곱을 해볼 거야.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알파 4제곱에 마이너스 12알파 세제곱에 플러스 36알파 제곱은 1이 됩니다 라는 형태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 모양이 어디에서 많이 봤다 했더니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얘랑 모양이 어때? 같아요. 그럼 얘의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베타를 집어넣어도 여기는 알파 자리에 베타로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면 얘네를 이용해서 모양을 간단하게 바꿔보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루트 1 더하기 6알파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6베타의 전체 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고 이제 얘네를 계산할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분의 합이 얼마냐면 6, 곱이 마일이니까 얘네를 전개해서 요거에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전체 제곱하면 루트 지워지고 마이너스 2ab 하고 뒤에 거 제곱 하시면서 정리된 값이 2에 얘네들이 6으로 묶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되고요. 마이너스 2에 루트 1 플러스 6 알파 6 베타 36 알파 베타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구해놓은 근과 계수에 관련된 값을 하나씩 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2 더하기 얘가 36 되고 얘도 6 얘가 마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36 마이너스 36 지워지고 2만 남아요. 그래서 답은 36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을 저렇게 4제곱이 나오는 문제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즉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은 거를 제곱한 형태를 가지고 모양을 만듭니다 라는 게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20번과 21번은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20번과 21번은 사실은 똑같이 x세제곱은 1의 한 혹은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얘네는 성질을 좀 공통된 성질 요 가운데다 쓰고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그럼 당연히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었냐면 1 넘겨가지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고 이런 모양이 나오면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서는 1이라는 실근이 나와서 뒤에 나오는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예요. 그럼 당연히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돼?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성질은 당연히 요 방정식의 한 근이기도 하면서 저 3차의 한 근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 1 당연히 오메가 바 세제곱도 1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기도 하니까 얘도 0 당연히 오메가 바 넣었을 때도 0. 그 다음 세 번째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되는 거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둘이 더한 게 마일 둘이 곱한 건 1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세 가지의 성질이고 거기에 번외로 알아두시면 좋은 건 여기 있는 네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 여기 두 번째 있는 성질에서 오메가랑 1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합에 의해서 오메가 바만 남겨놓고 오메가를 또 넘기면 얘도 이런 모양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둘의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같아졌죠. 그래서 네 번째는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가 같을 거다.
또 오메가 반은 여기서 뭐랑 똑같냐? 양변을 오메가로 나눈 오메가 분의 1과도 같다. 이게 네 번째 성질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고 20번과 21번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는데, 자, 먼저 20번부터 볼게. 20번의 기억을 보시면 여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 오메가 더하기, 제가 오메가 바 분의 1 그랬어. 자, 오메가 바 분의 1이 뭔지 좀 볼게. 아까 오메가 바랑 오메가 분의 1이랑 값이 어떻다고 했냐면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메가 바 분의 1은 누구랑 똑같겠어? 오메가랑 같겠지? 둘 역수 취한 거니까. 그럼 결국에 여기 오메가 바 대신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누가 되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1이 넘어가서 마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아요. 이렇게 푸시면 되고, 니은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은 둘의 합의 제곱에서 둘의 곱의 2배를 빼시면 될 거니까 아까 합이 마1, 곱이 1이었거든요. 그래서 1 빼기 2 해서 마1, 얘도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 그러면 얘는 오메가라는 아이는 세제곱을 할 때마다 얼마가 돼? 1이 돼. 그럼 결국에 얘네는 다 지수가 커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몇 개가 남냐가 중요한 거니까 처음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될 거고 오메가 4제곱은 3으로 나누면 1개 남아요. 그래서 오메가. 그 다음 6, 8, 10은 얘네랑 모양이 어떻겠어? 당연히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10 까지 썼고 12가 다시 1, 14는 오메가 제곱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3개 더한 거마다 얼마야? 0이야. 그래서 얘는 다 지워지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만 남는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누구랑 같냐? 여기 있던 오메가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오메가랑 값이 같아져야 됩니다. 라고 해서 오메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오메가랑 값이 같아요. 해서 얘는 틀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2개. 그리고 21번도 같은 문제니까, 자, 기억 2017제곱 지수가 크면 얼마로 나누면 된다? 세제곱 할 때마다 1이 되므로 2017을 3으로 나눠요. 그럼 쟤는 3으로 나누면 672만큼 나눠지고 1개가 남아요. 그래서 얘는 오메가 맞아요. 그 다음 니은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자, 그럼 얘는 여기는 2번식에서 1 더하기 오메가는 누구랑 똑같냐? 넘어가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으니까 니은은 1 더하기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써주시고요. 오메가 바 더하기, 이거는 여기 있는 식에서 1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하면 중간에 있던 오메가 바가 넘어가서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이게 맞죠? 그 다음 디귿은, 디귿이 많이 나오는데 디귿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맨 처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오메가 더하기 1이라는 모양을 먼저 바꿔야 돼요. 오메가 더하기 1은 아까 누구야? 얘가 넘어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그래서 얘가 오메가 4n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4n에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 마이너스 요 위에 있는 4n이라는 애가 당연히 뭐냐면 자연수 n에 대한 4의 배수 짝수가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당연히 뭐가 돼? 플러스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얘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n에 1부터 넣어보면 n에 1을 집어넣으면 오메가 4제곱 돼서 얘가 8제곱 되고 1 되거든? 그럼 이거는 오메가 4제곱은 3으로 나누면 하나 남고 8제곱 2개 남고 플러스 1 당연히 0. n에 2를 넣어보면 오메가 8에 오메가 16에 더하기 1이 되고 얘는 2개가 남고 16은 3으로 나누면 하나 남고 플러스 1에서 얘도 0 돼. 근데 3을 넣어봤더니 오메가 12, 오메가 24 플러스 1이에요. 다 3의 배수가 되니까 다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나눠 떨어져서 3이라는 값이 나오고 0이 만족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 다시 n에다 4를 넣기 시작을 하면 누구랑 같아질 거냐면 위의 식이랑 같아질 거라 결론은 n이 뭐가 될 때만
3의 배수가 될 때만 얘가 만족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4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0 이하의 자연수에서 뭘 빼면 돼? 3의 배수가 될 때마다 성립을 안 해? 그럼 3의 배수를 빼면 되겠죠? 3의 배수 우리 39까지 13개 있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n의 값은 27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틀려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2개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디귿의 모양이 워낙 자주 나오니까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놔주세요. 자, 이제 22번. 22번 문제는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셋을 푼 게 해가 무수히 많아요 라고 나오면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라는 개념을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배울 때 하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아이와 a'x, b'y, c'은 0이라는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는데 얘네가 해가 무수히 많대요. 그럼 얘가 해가 무수히 많을 때랑 해가 없을 때랑 조건이 어떻게 됐었냐면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이 두 식의 모양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계산을 할 때 x 앞의 개수와 y 앞의 개수의 비율, 상수항의 비율까지 전부 다 같아요 라는 걸 이용을 해서 풀었었고요. 만약에 해가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쓰냐면 x와 y의 개수의 비율은 같으나 상수항의 비율이 같지 않습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풀었었어요. 얘는 어디에도 나오냐면 뒤에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둘이 평행하냐 일치하냐 라는 문제를 풀 때도 나와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게 두 함수가 일치, 해가 없는 경우가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라고 해서 요거까지 좀 기억을 먼저 해두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22번은 쟤네를 이제 문자가 3개니까 둘둘씩 연립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자, 얘를 1번, 2번, 3번식이라고 놓으면 1번이랑 2번을 먼저 좀 연립을 해볼게. 1번이랑 2번을 연립을 할 때 x를 좀 소거를 하기 위해서 둘을 한번 빼볼게요. 이 둘을 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4z는 6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2번, 3번을 연립해도 되고 1, 3을 연립해도 되는데 a와 b가 다 들어가 있는 식을 세우는 거는 복잡해 보이니까 1번, 3번을 연립을 할게요. 그래서 1번에다가 2를 곱해서 연립을 해요. 그럼 2x, 2y, 6z는 12. 그 다음에 3번식이 2x, by, 2z는 10. 해서 얘도 역시 빼면 2-by 플러스 4z는 2예요 라는 식이 나오고요. 얘네가 해가 무수히 많기 위해서는 모든 i의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2-b분의 마1은 4분의 4는 2분의 6-a가 됩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얘가 얼마야? 1이죠? 그래서 얘도 1이 되고 얘도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각각 a, b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b는 3, 얘도 1이 되려면 분자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4. 그래서 답은 7이 됩니다 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23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3번은 3차 방정식이 하나 있고 이 3차 방정식이 1보다 큰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러면 우리가 원래 2차 방정식에서 1보다 큰 실근 뭐 이런 걸 문제를 풀 때는 함수화 해가지고 두 근, 즉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1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해서 풀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 문제라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와 있는 3차를 인수분해 해주셔야 해요. 그럼 쟤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자리에 1을 한번 넣어보면 1, 4, k 빼기 16 하면서 0이 나와요. 그래서 조립제법 이용해서 1로 나눠서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럼 인수분해된 식이 뭐가 되냐면 x-1에 x제곱에 플러스 5x k-1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그럼 이미 1이라는 근은 하나 나왔는데 문제에서 1보다 큰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뭘 가져야 되냐면 1보다 큰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생각을 했을 때 뒤에 있는 게 몇 차냐면 2차죠. 그럼 이 2차는 당연히 근이 몇 개 나오냐면 2개가 나올 건데 1보다 큰 실근을 가져요. 그러면 한 개가 1보다 커도 되고 둘 다 1보다 커도 된다는 얘기여서 이때는 뭐를 그려봐야 되냐면 이 뒤에 있는 아이를 함수처럼 생각해서 잠시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럼 뒤에 있는 애만 잠시 갖고 와서 얘를 우리가 잠깐만 fx로 한번 놔볼게. 그럼 이런 fx가 하나 있다. 자, fx는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생기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생길 건데 얘네가 1보다 어땠으면 좋겠다는 거냐면 컸으면 좋겠다는 거야. 1보다 큰 실근을 갖고 싶으니까. 그런데 얘네 둘 다 1보다 클지 하나만 1보다 클지 아직 잘 모르니까 뭘 보냐면 먼저 함수의 축을 먼저 찾아봐요. 자, 이 함수의 축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x제곱 더하기 5x 하시면 얘가 x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의 뒤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축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애가 축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1이라는 애가 얘보다 왼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럼 1은 어디 있어야 돼? 이 축보다 오른쪽에. 그럼 오른쪽에 있으면서 x축과 만나는 하나는 1보다 커야 되니까 1은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럼 결론은 1을 넣었을 때 이 함수값이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요? 아래에. 결론은 x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축이 1보다 더 작은 값이 축이기 때문에 1이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축이 1보다 컸다. 그러면 1이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얘는 이미 축보다 1이 더 크기 때문에 1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f1이 0보다 작다라고 해서 풀어주면 f1은 1 더하기 5 더하기 k-11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k는 5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래서 만족하는 뭐라고 되어 있어? 자연수 k 했으니까 k는 1, 2, 3, 4 이렇게 4개가 되고 다 더하시면 답은 10 이렇게 나와요. 자, 24번 문제를 볼게요. 자, 24번 문제는 이게 저희가 그 앞에 다른 이제 모의고사들을 풀어보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함수가 나오고 범위가 주어질 때 최대최소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많이 풀어봤거든요. 근데 얘도 역시나 최대최소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니까 우선은 모양을 뭐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 표준형으로 바꾸면 저런 모양이 나오고 아 x가 2a일 때 원래 최소값 b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이 2a라는 축이 범위 안에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나눠서 풀어주셔야 돼서요. 범위를 좀 나눠서 3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2a라는 아이가 뭐보다? 2보다 더 왼쪽에 있을 때 이게 첫 번째 범위가 될 거고 두 번째는 2a라는 아이가 2와 4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즉 안에 들어있을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2a라는 값이 4보다 오히려 더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눠서 풀어보면 첫 번째는 얘는 결국은 뭐야? a가 1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 안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림이 자, 2와 4 사이에 있는데 축이 이렇게 2a가 2보다 어디에 있대요? 작대요. 그럼 2와 4는 뭐 대략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x는 2, 여기는 x는 4.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서 생기는 최소값은 언제가 더 작냐면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결국 얘는 x가 2일 때 뭘 갖는다? 최소를 갖는다. 그럼 이때 최소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어요? 4. 그럼 x가 2일 때 최소값이 4가 됩니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에다 2,4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2,4를 집어넣으면 4는 4-8a
플러스 4a제곱 플러스 b가 되면서 b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제 그럼 b만 구하고 끝이 아니라 뭐를 하라고 했냐면 원래 대부분의 문제는 다 여기까지 하고서는 계산하는 게 끝인데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는 놈의 최대값을 한 번 더 찾으래.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는 아이가 뭐냐? 지금 b가 뭐 나왔어?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8a 나왔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라는 애는 뭐야? 여기 b 자리에 요 a에 관한 2차식을 집어넣었을 때 생기는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최대값을 다시 찾아주셔야 하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a 제곱에 플러스 6a가 되고 마이너스 4로 묶이고 마이너스 2분의 3a에 자 완전 제곱식 되고 싶으니까 반의 제곱 더해야겠죠. 16분의 9를 더하고 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엔 뭐? a가 얼마일 때? 4분의 3일 때 4분의 9라는 최대값이 생깁니다. 라고 해서 이때 생기는 최대값은 4분의 9 나와요. 이게 a가 4분의 3일 때 생기는데 아까 a가 1보다 뭐하다 그랬어? 작다 했으니까 얘는 범위 안에 있어서 얘가 그냥 최대값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최대값.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2a가 2와 4 사이에 있어요. a가 1과 2 사이에 있다는 뜻이 될 거고요. 1과 2 사이에 있으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있고 여기 축이 2a야. 그러면 이때 2와 4는 뭐 이렇게 쪼개질 거니까 최소는 어느 쪽이 더 멀든 가깝든 상관없이 여기가 최소가 돼요. 즉 x는 얼마일 때? 2a일 때 최소가 되겠죠? 그럼 얘 역시도 최소값 4를 가지라고 했으니까 4가 될 거고 그 얘기는 이 아이의 최소값 2a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 b 나와. 그럼 b가 4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때도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요 놈의 최대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요 놈의 부호는 2차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a 범위 우리 구해놓은 거 있죠? 그럼 얘를 요 모양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거기다 4를 다 더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결국에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았지? 자 마지막은 이번엔 2a가 4보다 더 클 때 그럼 이때는 a가 2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럼 이때는 그림이 여기가 2a인데 2부터 4까지면은 2부터 4까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번엔 우리가 볼 그래프는 여기만 있으니까 언제가? x는 어디에서? 4에서 최소가 된다. 그래서 얘는 x가 4일 때 최소값 4를 갖고요. 그럼 그대로 또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면 4는 16 마이너스 16a에 더하기 4a 제곱 플러스 b가 되고 b는 마이너스 4a 제곱에 플러스 16a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번에도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뭐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구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a b 자리에 얘 넣어주시고요. 마이너스 4a 제곱에 플러스 14a에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얘를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4에 a 제곱에 2분의 7a가 되고 얘도 똑같이 그럼 반의 제곱을 더하려면 16분의 49가 막 더해져요. 그럼 얘도 둘이 곱해서 나가니까 4분의 49 해주고 바깥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생기거든? 근데 이때는 그럼 a가 얼마일 때? 4분의 7일 때 최대값 4분의 1이 생기는데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a의 범위가 2보다 뭐 했어요? 컸어요. 근데 얘는 2보다 커? 얘가 2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최대가 될 수 없어. 그럼 a가 얼마일 때를? 2일 때를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라 a에다 2를 집어넣으시면 얘가 4분의 8이 되고 해서 16분의 1 되면서 얘가 0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의 최대값은 0 나와.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4분의 9, 2, 0 이렇게 세 가지의 값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예요? 4분의 9가 제일 크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려고 했던 4k의 값은
K자리에 4분의 9 집어넣어서 9가 됩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는 문제였고요. 얘는 그래서 원래 기존에 그냥 범위만 나눠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거라 다시 한번 지우고 문제 한 번씩 꼭 다시 풀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자, 마지막 25번 문제도 사실은 이전 모의고사에서 많이 풀어봤던 유형인데, 자, fx가 이렇게 절대값 씌워져 있는 어떤 2차 함수고, gx는 이렇게 생긴 1차 함수일 때, fx랑 gx 얘네를 같다라고 놓은 거에 실근의 개수를 hk, 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y는 fx와 y는 gx라는 함수에 교점의 개수를 hk라 하자 이 말과 같아요. 그러면 두 함수의 교점을 찾을 거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볼 거고,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건 어떻게 했었냐면 저 fx의 그래프를 먼저 좀 살펴보면 전체 식에 뭐가 씌워져 있어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럼 저 i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원래는 절대값이 없다라고 치면 저 아이의 그래프가 우리가 아이의 옆쪽에서 그려볼게요. 좀 넓게.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얘가 만약에 절대값이 지금 없는 상태였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x절편이 마 5랑 마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와서 꼭지점이 마 3, 마 4에 생겨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아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여기에 뭐가 씌워져 있냐면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fx라는 y값은 함수값은 즉 음수가 나올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왜?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음수인 것도 다 부호가 바뀌어 양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처럼 x축 아래에 있던 모든 점들이 절대값을 씌우면서 다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4가 되겠죠? 여기가 마3이고 그래서 그래프 얘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은 gx라는 아이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뭘 찾을 거야?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다른 모의고사 풀 때도 처음에는 어디를 지날 때를 해봤었냐면 여기 마 1을 지날 때 지금 우선은 기울기가 gx가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 기울기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여기 x 2만큼 커질 때 y 4만큼 가도 기울기 2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기울기를 가져요. 그럼 저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을 할 건데 맨 처음엔 처음 만나기 시작하는 데가 이 점을 지날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길 때 이땐 교점이 몇 개? 1개. 그럼 이거 위로 올라가면서 교점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5,0을 지날 때 어떻게 되냐면 교점이 얘가 위로 쭉 올라가면서 여기서도 하나 더 만나죠? 그래서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은 이 둥근 부분이랑 뭐 할 때가 있을 거냐면 이렇게 접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접할 때는 함수식 좀 잠깐 지우고 봐야겠다. 접할 때는 이렇게 가면서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되거든? 그런 다음에 얘보다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2개가 되고 이 사이에서는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서는 교점이 2개가 될 거고 그러면 이때 각각의 이 세 선일 때 K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우리가 HK라는 선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함수를 얘네를 각각 1, 2, 3이라고 잡고 각각의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1번 1번은 y는 2x 더하기 k라는 선이 어디를 지날 때냐면 마 1, 0을 지날 때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돼서 k는 2 나와. 그래서 이때 k는 2.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0을 지날 때니까 마이너스 5,0을 집어넣으면 0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K가 되고요. K는 10.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위로 올라간 함수와 뭐 할 때냐면 접할 때예요.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간 함수는 누구냐면 이 절대값의 부호가 바뀐 시점이니까 누구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6x가 아니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라는 함수와 얘가 뭐 할 때? 접할 때가 3번이에요. 그럼 이거 접할 때는 어떻게 찾냐면 앞에서도 문제 풀었지만 접한다 그러면 둘의 교점이 한 개가 생긴다. 즉 둘을 같다라고 놨을 때 판별식은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거에 판별식을 집어넣으면 B'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서 K가 11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 3번이 K가 11. 그러면 결국에 HK라는 아이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K의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처음에 2가 되는 순간부터 교점이 생기는 거라서요. K가 2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안 생겨. 1개. 그 다음 K가 2가 되는 순간 교점이 몇 개 생겨? 1개 생겨. 그 다음에 얘 위로 올라가면 교점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죠. 어디까지? 2번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2부터 10까지는 교점이 2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K가 딱 10이 되는 순간 교점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여기 3번이 될 때도 3개라 K가 10이거나 11일 때 교점이 3개. 그럼 10과 11 사이에선 교점이 몇 개냐?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하나, 둘, 셋, 4개 생기겠죠? 그래서 4개. 그럼 11보다 값이 커지면 얘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교점이 다시 2개가 생겨요. 그래서 K가 11보다 커지면 교점이 다시 2개. 그래서 이 HK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문제에서 구하려고 했던 건 H9, H10, H11, H12 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값을 찾아보면 H9 여기 사이에 있죠? 2개. H10 3개, 11 3개, 12는 11보다 클 때니까 다시 2개. 그래서 답은 10이 됩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